일정한 수입이 나오게, 인컴이 들어오게 하는 투자 방식을 이제 보통 인컴 투자라고 하죠. 네.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이자를 받는 방법도 당연히 네. 인컴 투자가 될 것이고요. 뭐 배당금을 받는 방법도 될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히 많은 자산이 있고 가장 안전한 예금으로 현금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지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금의 금리가 이렇게 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주식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을 줄이면서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인컴 투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안정적인 배당이나 그 현금 흐름이 얼마큼 발생하는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건데, 개인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하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주를 본인이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그쵸. 거고, 투자를 해보셔가지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직접 초이스를 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이 골라주는 이제 그런 펀드 상품이나 간접 상품을 조금 이제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거를 이제 권유드리고 싶고요. 안녕하십니까. 5060 여러분들의 실전 은퇴 준비 가이드, 똑똑한 은비 퇴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 투자해야 할 때 지켜야 하는 3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투자는 중요한데요.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이번 영상부터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인컴 투자를 통한 소득을 올리는 걸 추천한다는데요. 저희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저희 금주머니 TV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퇴 생활의 길라잡이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김진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은퇴를 하면요, 저희가 이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이 딱 중단된다, 끊어진다, 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3층 연금이 일단 그걸로 생활비를 충당하겠고요. 그 외에도 수입을 좀 더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인컴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인컴 투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내가 모아놓은 자산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은퇴를 위해서 모아놓은 자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 자산을 잘 최대한 오래 유지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일정한 수입이 나오게 이렇게 하는 이제 투자 방식은 이제 인컴 투자, 인컴이 들어오게 하는 투자 방식을 이제 보통 인컴 투자라고 하죠. 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이자를 받는 방법도 당연히 네. 인컴 투자가 될 것이고요. 뭐 배당금을 받는 방법도 될 것이고,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인컴 투자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이제 예를 들어서 인컴 투자를 할 때도 아무래도 뭐 이제 주식과 같은 그 금융 투자 상품들을 좀 활용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은퇴 이후에 일반적인 투자를 권유를 해드리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안정성을 아무래도 우선 이제 추구해야 되다 기본적으로 보니까요. 은퇴 이후에는 최대한 본인의 어떤 투자나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네.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히 많은 자산이 있고 가장 안전한 예금으로 현금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지시면 좋겠지만, 사실은 예금의 금리가 이렇게 또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주식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을 줄이면서 예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인컴 투자,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인컴 투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자본 차익을 보겠다,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보통 이걸 자본 차익이라고 그러는데, 자본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이자나 배당 같은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투자를 인컴 투자라고 하고, 보통 일반적인 투자 방식보다는 좀 중위험, 중수익 정도를 추구를 하는 형태의 약간 중간 정도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 예금보다는 높고, 그렇죠. 하지만 너무 많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당하지는 좀 않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중위험, 중수익,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게 이제 인컴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노후에 따박따박 월세 받듯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은행 이자를 이렇게 따박따박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기에는 사실 그 정도로 이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은행에 넣어야 되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좀 구체적으로 인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네. 이제 뭐 저희들이 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금융 상품을 이용한 인컴 투자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 아니면 이제 배당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우선주,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채권으로서는 이제 안정적인 채권도 있긴 하겠지만 좀 뭐
하이힐드 조금 금리를 많이 주는 네. 하이힐드 채권, 그다음에 또 사실은 뭐 부동산이나 인프라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리츠 상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인컴 투자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안정적인 배당이나 그 현금 흐름이 얼마큼 발생하는지 이제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주로 그래도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주식이나 투자 대상들은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작은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만약에 직접적으로 하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당주를 본인이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그쵸. 거고, 혹시 이제 이것들을 내가 좋은 그런 배당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들을 고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또 그런 상품들로 구성된 펀드 상품들이 있습니다. 배당주 펀드 네. 뭐 이런 것들에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ETF로 배당주 ETF들,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ETF. 주식들로 구성된 네. ETF 이런 것들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원하시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번거롭게 하나하나 고르는 그런 네. 수고를 약간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해보셔가지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걸 직접 초이스를 하셔도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문가들이 골라주는 이제 그런 펀드 상품이나 간접 상품을 조금 이제 중심으로 운영하시는 거를 이제 권유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러면 채권, 고배당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투자할 수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일단은 뭐 이제 배당주 말고도 채권도 대표적인 인권 상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채권은 발행 시점에 이제 받게 될 원금과 이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본인이 원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배당 실적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그래서 채권은 이미 확정적인 어떠한 이자와 원금이 정해지고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이제 어떠한 기대하는 현금 흐름을 예측을 좀 그래도 거의 네. 틀리지 않게 내가 명확하게 뭐 할 수가 1년 있는데, 뒤에 얼마를 받겠구나. 예, 그래서 이만큼의 돈을 뭐 넣으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10,000원에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자가 연 200원이다. 그럼 이제 2% 수익률이잖아요. 네. 근데 채권도 사실은 이제 시중 금리가 변동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과 그다음에 만기에 어느 정도로 회수할 수 있겠구나를 판단을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계획적인 자금 흐름에는 채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 비교적 확실한 안정적이고 방법이 될 거고, 예측 가능한. 어떻게 보면 비교적. 요즘처럼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시중 금리가 높은 때 그렇죠. 채권들이 조금 좋은 투자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좀 더 우량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 가격이 낮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자본 차익과 이자를 같이 어떻게 보면 노려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배당을 주는 이제 보통 배당주들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배당주들은 상대적으로는 그 변동폭이 크지는 않거든요. 뭐 예를 그러면은 들어서 뭐 어느 우리나라에 정도 보면 은행주, 뭐 이런 은행주, 거. 좀 금융주들이 그런데 그렇죠. 일정한 보통 영역 안에서 대부분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본인이 이제 생각했을 때 약간 이제 어떤 시황에 따라서 특별히 그 자체 어떤 그 회사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시장이 조금 안 좋다거나 이럴 때 좀 저가 매수를 하셨다가 배당주 투자를 통해서 배당을 확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가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대하는 배당 이상의 또 차익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가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지만 이미 차익이 확보됐으면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이 확보가 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매도하고 자본 차익으로 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채권이나 배당주나 이런 것들은 잘 관리를 하시면 생각보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은퇴 자산을 투자를 활용하지만 조금은 더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배당 문화가 좀 많지는 않지만 네. 미국 주식 중에는 또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해외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배당 성향을 보이는 주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로 좀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배당금을 뜻하는 뭐 디비던드.com 같은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면은 네. 미국의 이제 고배당 주식들을 많이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안정되게 배당을 준 주식들은 네, 이제 히스토리를 그런 봐서. 히스토리를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무제표들이 다 공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이 오르고 있으니까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의 배당 성향을 보일 거라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투자 대상을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업을 배당주로 고를지에 대한 그 네. 판별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먼저 안정적인 이제 사업 기반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죠. 배당을 주려면 이익이 나야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익이 없는 기업이 배당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사업 체계를 가지고 있는 투자 대상을 고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어떤 배당 이력의 생각을 보시면은 꾸준하게 배당을 해주는 기업인지 네. 지속적으로 배당을 이제 이익이 늘어난 만큼 예를 들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났으면 배당도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배당 배당 기준은. 성향. 네, 그래서 그런 배당 성향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재무 구조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서 왜냐하면 뭐 부채비 갑자기 높아진다든가 기업의 안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그 재무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지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 그냥 단지 그냥 배당을 많이 줬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이 높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거는 아닌지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가격이 유지됐을 때에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을 주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하고 재무제표하고 배당 성향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볼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배당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데 모든 기업 하나하나 좀 따져서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드리는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배당금을 많이 기존에 주던 이제 어떠한 회사나 투자 대상이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역시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어쨌든 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상적으로 잘 배당을 해오다가도 기업 상황이 안 좋으면 배당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가용 그 투자 자산을 가지고 그냥 배당 수익률이 제일 좋은 데다 한꺼번에 투자를 하면 이건 투자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해서 좋은 종목들 그 다음에 유형도 다른 거 왜냐하면 산업의 영향들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유주 같은 경우들은 그 석유 시황에 따라서 유가 시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꽤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에 따라서 변동성이 뭔가 안 좋은 타이밍을 만나면 본인들의 어떤 현금 흐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투자 경험이 있으시면은 좀 알아서 잘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머리에 쥐납니다. 그거 뭐 사이트 하나하나 네. 들어가서 그 재무제표 보고 조금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수료 비용이 나갈 수 있을지언정 간접 상품을 활용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런 좋은 그 대상들을 찾아내는 걸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그런 배당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은퇴 이후 연금소득 외에 고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인컴형 투자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채권, 고배당주 투자와 인컴형 ET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똑똑한 노후 준비를 위한 내용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